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로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하나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우리 간사님들이 합의해 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여야 각 3분씩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이렇게 질의해서 7분 대체 토론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의 그러면 3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신도구 의원님 두 번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계십니다. 네,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께서 취임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 남용과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그래서 그런 가오가 있었고 검찰이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의 지난 그동안의 그런 가오로 인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 수사, 정치 공작 사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1차적으로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안만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에서 지금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자기가 작성한 것은 평당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올렸는데 검찰이 그걸 1,5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추가를 해서 검찰이 작성을 해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자료를 제시를 하고 시인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제가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당시에 3년 전에 압수조사에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게 이거는 명백히 증거가 있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였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이제 조서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 대장동 수사가 이것을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은 특정한 표적을 정해서 이런 정치 공작이나 또 조작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범죄자로 만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전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였다. 그래서 김용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서 수사하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검찰의 이런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런 수사였고 또 최근에 배상용 KH그룹 회장이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것은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지사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리고 당시에 검찰이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 등을 회유했던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작 사례의 대표적인 사안이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지금 짜집기 골프 사진
이걸 증거로 제출을 한 것도 이거는 증거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 검찰의 이 조작 수사, 공작 수사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 지금 이제 사실상 화두가 되고 있고 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김건희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16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다 무혐의했거나 수사조차 안 했거나 조사를 해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특검이 이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무능했거나 아니면 교활했거나 이 정치 권력에 굴복한 그런 하수인이었거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사정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내부의 감찰을 요청을 했는데 차관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 공작 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내부 감찰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진행 경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입니다. 그 정영학 씨나 배상윤 씨는 범죄 혐의자가 맞죠, 이분들? 수사 재판 중에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신 분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수사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 그 부분도 뭐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수사 재판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언론 플레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게 그렇게 뭐 수용할 만한 그런 얘기들입니까? 비중 있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대상자이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질적인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진술이로 나오신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그 소수자 인권 보호에 변호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약자들이 그 호소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정말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졸속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졸속으로 막 진행됐을 경우에 그 중간에 부작용이 너무 큰데 그 부작용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조차도 잘못하면 나중에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바로 보신 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에서 뭐 이렇게 보고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부작용 이런 것도 조사한 거 있습니까? 그 1차 수사권 조정 이후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형사사건 처리의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혹시 보고서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를 보니까 과거 검찰보다 굉장히 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들 쓰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잘하니까 검찰 개혁 필요하다 이제 이 논리가 물론 정치적 논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뒤집어 표현하면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거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제도 아까 이제 네 분의 진술인들도 이게 이제 완벽하게 설계된 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절차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법무부 입장은 이게 부족하더라도 속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이런 것만 갖다 대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논의하고 해외 사례들을 보면 몇 년씩도 논의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지금 그 대통령 말씀대로 추석 전에 무슨 결론을 내는 게 우리 법무부 입장입니까? 형사사법제도는 사실 국민의 대표자인 지금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개혁된 이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효용과 편익 등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알겠고요.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그 검찰의 그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해가지고 본인들이 왜 기소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수처와 특검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동안 해왔고 공수처는 특히 굉장히 친민주당적 성향으로 수사해왔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면 제가 다른 수사기관의 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쌍방울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민들레라고 하는 법무부 차관 민들레라고 하는 언론이네요. 언론에서 나오기를 권성동에게 대북송금 검찰 로비 위에 48억 줘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돈까지는 몰라가지고 어쨌든 녹취도 나오고 쌍방울 얘기해서 왜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VIP 얘기가 나와요. 그때 VIP는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파고 팠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안 나오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가 사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대장동에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얼마의 우연의 일치예요? 저는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얼만큼까지 끼어들어 있었는지 어디에 얼마나 해먹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부인은 도이치모터스로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샤넬백에 디올백에 21g에 이거 전부 다 낱낱이 밝혀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도 왜 권성동 의원의 얘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부분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다운표 쳐서 나온다면 이 부분 정확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오늘 검찰청법을 검찰법 개혁 4법을 내놓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대체 검찰은 그렇게 이재명을 수백 번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범인은 딴 데에 있었어요. 윤석열과 그 일당들. 이런 게 검찰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그 검찰들 낱낱이 찾아서 처벌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오늘 국민께도 한번 알려드리지 말해볼게요. 저 화면입니다. 김학의 씨입니다. 김학의. 김학의가 출국하려고 해서 저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김학의일까요? 앞사람일까요? 동그라미 쳐진 사람일까요? 아무리 봐도 앞에 사람이 김학의 씨죠? 예. 김학의 씨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놓고 김학의 씨가 저 뒤에 동그라미 치져진 사람으로 몰래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저렇게 몰래 도망가려고 한 것을 제보를 받아서 정말 기가 막히죠? 앞 사람이 김학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시켜낸 겁니다. 뒤를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김학의 씨가 다시 잡혀오고 저 뒤에 사람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위장할 수가 있습니까? 저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다음 화면, 사람들이 바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 이성윤, 저 검사들입니다. 저 검사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 지휘해서 저들을 전부 다 기소하고 재판까지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법원이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서 올 6월에 대법원이 다 무죄를 해줬어요. 정의는 바로 씁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끝내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부정부패를 다 이들고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세상은 전부 다 정의롭게 바로 세워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나쁜 검찰들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예, 저희 사법부 입장은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 권력기관 행정부의 이제 업무 분야에 관한 것이라서 의견 내긴 적절치 않지만 그렇지만 형사사법의根幹을 바꾸는 중요한 큰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로는 이제 저희들이 형사재판을 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제 개혁의 모든 결과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곳으로 다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수사 그리고 그 위에 공소 유지 그리고 진행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 이 3단계로 나눌 때 제일 기층에 있는 수사가 이번에 이제 그 입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형태로 입법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법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사범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외환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주었고 이제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날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성윤 의원님 순서입니다. 예, 천대엽 처장님. 예. 예. 지금 법조 경력 몇 년째시죠? 30년 넘었습니다. 30년 넘으셨죠? 예.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이 있었습니까? 많은 이제 공약집이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알고 핵심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예, 뭐 사법개혁에 뭐 다 공감하십니까? 많은 부분들 즉 참여재판의 확대라든지 또 온라인 코트라든지 또 판결문 공개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자세한 건 됐고요. 예. 핵심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일부 법안 그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헌법 재판소법 개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놓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지난번에 의견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헌 문제에 속하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갖다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충실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진수 우리 장관 대행님 그 법조 경력 몇 년이세요? 제가 네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정도. 자,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상정된 법안이 또 그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수사분리 원칙 하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 모든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네. 법무부에서도 충실한 검토를 진행할 해야 되겠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 검찰과 이 법원 판사, 검사와 판사는 같은 사법고시나 또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임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이제 인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인데,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이번에 그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기소와 우리 수사를 분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또 거기 보면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국수위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수위는 지금 그 발의된 법안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예. 그 종합적인 검토 부분은 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진행해야 되겠죠? 상태입니다. 네. 자, 어떤 그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바를 그것을 그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국가의 결정이 어떤 행위, 예를 들면 국수위의 결정이 다른 법률이 정한 바를 그거를 그 의배해서 또는 그거를 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기관의 처분 행위가 어떤 결정 행위가 다른 법률의 효력을 그를 능가할 수가 있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직 지금 설계 단계이기 네, 때문에 다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런 게 돼 있다면 네. 그거는 의원적 소지가 좀 있다고 보이죠? 그런 지위와 변경 내용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네.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래요. 물론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은 77년간 우리 헌정 질서 유지해 오면서 갈고 다듬고 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오랫동안 다듬어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다듬어져 온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갑자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또는 무슨 헌법재판소의 소원 대상으로 사심제에 가까운 걸 하겠다 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겠다. 검찰 해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답변드리기 그렇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해체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뭔가 분노에 찬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한 그런 검찰 개혁 돼서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도록 이런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분노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법적 관계, 국민적인 관점에서 따져서 네, 오늘 공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차관, 그 오늘 그 공청회에 있었던 4가지 법률 보셨죠? 네, 맞습니다.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론적으로 현재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나눈다. 그다음에 이걸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이 3가지 구조거든요. 찬성하십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뭡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기는 의견을 낼 생각입니까?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 법무부의 그러면 의견을 수사와 정리하기 위해서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방향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차관의 입장은 뭐예요? 기존의 검찰권 행사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었고 수사 대상의 선별이라든지 과잉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들이 많았었고 그 점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요? 자, 차관. 네. 오늘 윤석열 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재구속의 기록이 있어요. 윤석열이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 수사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 자꾸 검토 중이다,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럽니까?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도 못 합니까?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서 또한 오늘 심사가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뭐가 부적절합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각종 경찰한테 총을 니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경찰은 니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경찰은 전문성 높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이런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고요? 아니 차관이 지금 검사 시절에 이런 사람이면 구속 안 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계속 검토 중이다. 저 부적절하다. 그러면 언제 의견을 밝힐 겁니까? 응? 이런 이유는 지금 검찰이 말이죠.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이 사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나 윤석열은 계속 무혐의하고 봐주고 면죄부 주고 특정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은 계속 수백 번 압수해가고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된 겁니다. 그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오늘 대체 소리 나오면 차관 입장에서 지금 장관은 안 계시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나오셔야죠.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검토 중이라.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들이 2+에 글 올리는 거 보셨죠? 네, 본인도 올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2+에 올리는 것은 내부 의견 소통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내부 의견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장인데 그 내용들이 외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은 많이 있는 상황. 사례가 아니고 내부에 올리면 바로 외부 나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이번 수사권 수사기소 분리 이게 수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트로이 목마입니까? 검찰에 지금 권순정 검사장이 있죠. 사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근무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검사장이 6월 23일 날 2+에 이런 걸 올렸어요. 수사 기소 분리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탱해온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 맞습니까? 그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요. 검찰 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더 나아가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무의미해질 거. 이런 말을 썼어요. 차관이 읽어봤어요? 저 상세한 내용까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플러스 올린 것은 이건 국민들한테 검찰에 개혁하면 통하지 않겠다. 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검사 징계법 개정됐잖아요. 이거 확인해서 반드시 징계하십시오. 예. 조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잠깐 질의 전에 우리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자꾸 얘기가 나와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조모 씨에게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 요청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40억을 요구했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이 이제 입장문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이런 언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모 씨가 민주당 측에 무슨 통화 녹취록을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라는 이제 발언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금전 요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은 조 씨가 주장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들과 액수는 이미 들었으니 해당 내용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대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입장문 나온 걸 보니까 입장문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천대엽 처장님,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이 검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하셨네요, 그죠? 대법원에서 예. 그렇죠? 이 똑같은 이 무죄 판결한 대법원에서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자꾸 이제 뭐 미국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TF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 차관님, 네. 예, 우리 검찰에서 이 조작 기소했습니까? 뭐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화영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자꾸 조작 기소라고 하면은 검찰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조작 기소하시면 안 되죠. 네? 아, 네. 예? 조작 제가 볼 때는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저는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자꾸 물어 돌리려는 이런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화두예요. 지금 이제 법무부 입장은 뭐 아직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검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개별 검사들의 생각까지는 제가 대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이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공소청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영장 청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영장 청구는 누가 하죠?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지금 공소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가 합니까? 담당하는 것으로 공소청 검사가 영장 네. 청구를 한다. 네. 네. 그런데 영장 청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경찰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검사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도 좀 관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건을 잘 알고 또 철저하게 이제 검토도 하고 이러는데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검사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수사 보안이나 이런 지휘권이 전혀 없는 검사가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준 그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게 좀 희석되거나 퇴색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수사위원회 있습니다. 예, 이게 합의제고 그 선임 관계를 보면은 그 이제 임명 관계를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합의제니까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의 신청이 있잖아요.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열었습니다. 그 많은 이의 신청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제도 설계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포함해서 그 제도 설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쟁점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청회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나 부작용이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검토를 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 심사 제2일 소위원으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검찰개혁을 위한 우리 법사위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의 소속 정당과